안녕하세요 여러분, 명리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된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진년의 정묘월이 왔어요. 이제 갑진년의 정묘월이 왔는데, 제가 이제 한 2달 이렇게 건너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묘월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갑진년의 갑목이 뭐냐 이거죠. 갑진년의 갑목은 뭐냐? 어떤 갑목이냐? 자, 이 갑진년의 갑목은 2022년 그리고 2023년 이민년과 개묘년, 이민년과 개묘년을 통해서 천간으로 올라온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생목을 했던 과거의 이력이 있는 목이란 말이에요. 이 수생목이라는 건 뭐예요? 준비를 많이 했다 이거죠. 준비를 해서 올라온 갑목이다. 지난 2년 동안 과거의 이력이 남아있다. 이 이민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토에서 이렇게 물을 줬죠. 물을 줬어. 씨앗이 이렇게 발하기 시작한 시점이 되죠. 개묘년은 어떻게 됐어요? 이 뿌리가 단단해진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뿌리가 튼튼해졌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진년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가지가 뻗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가지가 튼튼해지고 뻗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자면 싹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는 게 뭐 마냥 좋다는 건 아니에요.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 이게 트라우마도 될 수 있죠. 뿌리 박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새싹과 같은 모습이다. 뭐가 될지 모른다. 자, 그러면 이 갑목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 하고 싶겠어요? 나 무시하지 말라 이거죠. 나 그렇게 근본 없는 놈 아니다.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의미가 되냐면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상대가 무시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뭐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뿌리는 이렇게 깊은데 남들이 몰라줄 수가 있거든요. 갑목 일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토일간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갑목이 정관이잖아요. 뭐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 아니면 신랑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화일간이면 인성이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목의 입장은 하여튼 그래요. 나는 과거에 이력이 있는 목이다. 뿌리가 깊은 목인데 남들이 아직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이 아직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 목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의 입장을 볼게요. 화의 입장은 어떻냐면 화의 입장에서는 내가 천간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화일간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금일간이면 관성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이민 개묘에 존재감이 없던 신랑이 갑자기 이제 존재감을 드러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화의 입장은 존재감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변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갑목을 한번 키워보자, 활용해보자, 이걸 토대로 뭐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취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화를 통해서 이 목을 이끌어내고 상승시키는 그런 입장이 됐다. 이제 그럴만도 한 게 이게 뭐 길게 보자면 6년, 짧게 보자는 이 3년 동안 화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숨지겨 살아왔던 긴 세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지나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러저러한 경험을 해보니까 뭐 이렇더라라는 식으로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자, 이번엔 토의 입장을 볼게요. 토의 입장은 이민 개묘년에 계속 엄청 약해졌단 말이에요. 이 토가 약해졌다는 뜻은 뭐냐면 불안해졌다는 거거든요. 토가 주는 장점이라는 것은 안정감을 준다는 거거든요. 왜? 계절과 계절 사이에 있다 보니까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늦춰주는 환절기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의 역할은 안정감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또 토가 너무 강하면 고구마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제 아무리 뭐 내가 안정형인 사람이더라도 불안할 수 있다. 요즘에 그런 말 많잖아요. 나는 뭐 회피형이다, 나는 불안형이다, 나는 안정형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시간을 지내왔다.
근데 이제 갑진년이 됐다는 것은 바탕이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목의 성장을 돕는 바탕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맞춰줘야 되는 상황 같은 거죠. 맞춰야 된다. 이 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가 맞춰야 된다. 내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존재는 아니다. 토의 입장은 변화 반기진 않지만 이제 흐름적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내가 주도해서가 아니라 이 목의 입장을 따라서 목의 입장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 같은 거죠.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식으로서의 역할, 뭐 배우자로서의 역할, 애인으로서의 역할 등등 나의 역할이 강조되고 역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이민 계면형 같은 경우는 토 입장에서는 이제 자격에 대한 말들이 많았다면 이제 갑진년 같은 경우는 내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잘 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의 기준을 둬야 된다. 이번엔 금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이민 계면연에 내가 주도해서 이 목들을 끌어온 거예요. 내가 자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그 변화의 주역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군의 금이라는 것은 싹수를 보는 거잖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목들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것들은 이렇게 추려내고 될 만한 것만 이제 고르겠다. 추려서 제대로 된 걸 하나 키우겠다라는 거죠. 봄에 금이라는 건 겨울에 녹지 않은 얼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이 하는 역할은 하여튼 목을 강하게 키우는 역할도 되고 될 놈 안 될 놈 이렇게 간추려내는 것도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욕먹을 수도 있고 빌런이 되는 거죠. 왜? 어린 목을 잘라내면 금은 욕먹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이고 뿌리가 깊어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잘라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의 입장은 그렇게 싹수를 본다. 근데 손절의 기운이 강하다. 빌런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고 지금 뭐 들으시는 금일간 분들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본인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 금일간 입장에서는 비겁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비겁들과의 자리 다툼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그걸 꼭 나쁘게만 보지 마셔라. 비겁이 없었다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내가 다 개입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는 건데 금의 입장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이제 다음은 수의 입장이죠. 이제 수의 입장을 보자면 이민 계면연에 이렇게 계속 물만 준 거잖아요. 계속 물만 줬어. 천간으로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투자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열정페이만 계속 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갑진년에는 스며드는 거죠. 스며들다. 스며들 때가 됐다는 거죠. 이 스며든다는 게 뭐예요? 소속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계속 투자만 했었는데 이제는 소속이 돼서 목을 싹 틔우겠다. 뭐 난 할 만큼 했다는 것도 돼요.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계속 투자만 한 거잖아요. 뭐 성과 없이. 그러다가 이제 투자는 그만하고 내가 소속이 돼서 이제 내년에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할 만큼 했어요. 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토일간이다. 토일간이면 내 와이프, 나의 아버지 계속 나한테 기다리고 투자했는데 이제는 역할을 한 모습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기도 하고 갑진년에 각 오행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일간별로 설명드리는 것은 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은 그냥 뭐 근거 없이 아무 얘기나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 오행의 각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거를 대입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십성을 또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뭐 드리겠지만 그 근간이 되는 것, 이제 근간이 되는 그 오행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참고를 하셔서 일간별 운세도 이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갑진년에 정묘월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